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전쟁 당시 미국 대통령,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에게 상당히 친숙한 해리 트루만,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리 트루만은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병을 줬다 약을 주고 다시 또 병을 준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제 들으시면 아실 텐데요. 해리 트루만은 우리나라로 치면 갑신정변이 나던 해인 1884년에 태어나서 우리 유신이 있었던 1972년까지 살았던, 그 당시로선 88세니까 상당히 오래 살은 대통령인데요. 20세기의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대학을 다니지 못했고 독학으로, 특히 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러나 어떤 학교를 많이 나온 사람보다도 박학다식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성격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고집불통이고 또 굉장히 철저하게 양심적인 그런 분이었는데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 역대 대통령, 지금 트럼프가 46대인데 현직 대통령을 뺀 조지 워싱턴 초대부터 45대 오바마까지 매년 미국에서는 한 번씩 투표가 있습니다. 777명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역대 그 흘러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우리로 치면 수미양가입니다. Great, Near Great, Fair, Poor, Very Poor 5등급으로 나눠서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문 학자들하고 언론인들이 그 멤버가 조금씩 투표인단이 바뀌어가면서 선거인단이라고 그럴까 평가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해리 S 트루만 대통령은 퇴임 직후 1953년에 퇴임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아주 그 평가가 수미양가에서 가에 속했습니다. 제일 바닥이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그 최상급의 평가까지는 못 받아도 소위 수우에서 우에까지 올라간, 상당히 세월이 가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 그런 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5명의 미국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함 링컨, 우드로 윌슨,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마지막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분이 연달아 4번 대통령을 했고 4번째 대통령을 할 때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이. 그래서 취임하자 83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때 부통령으로 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넘겨받아서 이제 그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출마해서 한 번 하고 거의 8년, 4년인기 2번에 8년 중에서 83일을 뺀 기간 대통령을 했는데, 이 해리 S 트루만이 처음에 아주 낮은 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앞에 전임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씩이나 대통령을 하고 아주 대통령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람 바로 직후에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왜소해 보여서 그렇게 낮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터리 남아있는 게, 그 앞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4번 대통령을 출마해서 당선했다는 얘기는 그때마다 이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하지 않겠습니까? 러닝메이트를. 근데 이제 마지막 지명을 할 때,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죽어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 루즈벨트가 죽으면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텐데 누구를 지명하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상을 깨고 해리 트루만을 지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봐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때 부통령에 오르내렸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루즈벨트가 사람을 잘 골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즈벨트의 후임자가 된 트루만은 미국 중부에는 미주리주에서 젊은 시절에는 농사꾼이었습니다. 파머. 농사를 오래 짓다가 그 다음에 캔서스시티가 이제 캔서스 주에도 있고 미주리 주에도 있는데, 미주리 주에 있는 캔서스시티에 가서 하버드에서 이거 옷장사를 했습니다. 옷장사를 했는데, 그때 그 A.D. 제이콥슨이라는 사람하고 유태인인데 같이 동업을 했고, 이 해리 트루만은 장사에 능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 파트너인 제이콥슨도 그래서 요 옷장사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그 트루만이 옷장사를 하다가 그 마을에 어떤 그 행정 역할을 하다가 아주 그 놀라게도 갑작스러운 기회가 와서 상원원이 됩니다. 상원원 10년 하고
부통령 83일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 유태인을 옷장사 했던 것이 훗날 그 깊은 인연이 되는 것이 대통령이 된 후에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 사람, 주이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건국을 할 때 그때 이제 미국이 승인해 주냐 안 해주냐 아주 절박한 상황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리 냉철한 해리 트루만도 그때 동업자인 제이콥슨과의 인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에 끌려가지고 이스라엘 승인을 해주고 맙니다.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돼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승인만 미국이 안 해줬으면 중동이 그렇게 화해거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는 지금도 뭐 70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팔레스틴하고 뭐 주변 아랍 국가들하고 이제 그런 인연으로 바로 이제 그 해리 트루만은 그때 승인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돌아보면요. 그 1945년 해방 당시 그러니까 해리 트루만은 45년 해방이 우리 되던 해가 8월 15일인데 그 조금 전인 4월 13일 날 루즈벨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결단인데 이 트루만처럼 공부를 정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을 종결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아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2개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때 역할도 이제 트루만이 지시해서 원자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8.15 해방이 우리한테 와서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신탁이냐 찬탁 뭐 이런 아주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해방 직후에 그때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우리와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제 이분이 우리한테 병을 줬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45년 해방되고 그해 9월에 이제 일본에 있던 하지 장군이 이끄는 24사단이 우리나라에 부임해가지고 주둔에 있다가 미 군정이 끝나니까 미 군정은 이제 45년부터 48년까지 끝나고 우리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이제 미국의 승인하에 건국을 하게 되는 때 우리 정부가 건국하니까 그로부터 얼마 후인 49년 6월 26일 날 미군은 우리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합니다. 군사 고문단만 빼고 다 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뭐 강력히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북한의 그 김일성이 이미 정권을 잡고 있는데 뒤에 있는 중공, 소련, 지금 러시아죠. 이 두 나라의 그 침략 의도가 여러 가지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승만 정부에서는 강력히 항의를 하고 절대 철군화 안 된다고 그래도 트루만은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중공은 49년에 이제 장개석을 내쫓고 공터를 차지했는데 중공과 소련도 2차 대전 직후에 자기들도 바빠가지고 남의 나라 침략할 상황도 못하고 북한도 준비가 안 돼서 절대로 북한 또는 이 소련 중공이 남한을 쳐들지 않는다고 이승만에 대해서 전혀 반대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국 정부와 충돌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뭐 원조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트루만이 자기 국내 사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전쟁 끝내고 나서 어느 나라 정부나 복지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국방 예산을 다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트루만이 국방 예산을 줄이는 일환으로서 이제 미군을 한국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자문관 빼고 완전히 철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50년 1월 12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치슨 선언. 애치슨 그 당시 국무장관인데 우리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빼는 결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6.25라는 창극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트루만이 우리에게 병을 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준 대목이 되는데 이 6월 25일, 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이었죠. 공산군이 남침을 하고 불과 이제 사흘 만에 미군이 이제 유엔군 형식을 빌려서 참전을 선언하게 되고 또 우리를 돕게 되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트루만 대통령 자신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주미대사는 장면 박사였습니다. 훗날 부통령도 하시고 또 이승만 정권이 끝난 후에 제2공화국 수반을 하신 바로 장면 그분입니다. 장면 대사를 이제 백악관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트루만이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장면 대사가 이제 면담 신청원 그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막 지금 난리가 난 그 대한민국의 장면 대사가 찾아왔다고 그래서 어서 들어오라고 말이죠. 장면 대사가 들어오자마자 트루만 대통령 앞에서 그냥 엄청나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트루만이 쓴 표현을 빌리면
자기는 그 80평생 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사람을 처음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울지 말고 얘기 좀 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이 장면 박사는 참고로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러면서 장면 그 대사가 엄격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트루먼 보고 대통령 아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주의 종, 예수의 신자입니다. 주의 종이 4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 국가인데 이 트루먼 대통령이 가보지도 못한 동양에서 온 그 대사가 주의 종 예수 신도가 400만 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예수 신자가 4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트루먼은 당변 대사가 그렇게 슬프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 참전해달라고 하는 거고 주의 종이 400만 명이 있다는 그 말 두 말에 너무나 충격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신속히 유엔을 통해서 참전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적 동기로 그 두 가지를 들었어요. 물론 미국이 이 한국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 미국 국가이익에도 도움이 돼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든 장면 대사에 그런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트루먼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트루먼 대통령이 53년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온 지 이제 넘겨봤는데 54년 7월 27일 이때는 언제냐면 53년 7월 27일 휴전이 됐으니까 그로부터 1년이 돼가지고 7월 27일 되는 해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빈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해가지고 미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고 그 다음 날 7월 28일인가 9일에 그 은퇴해 있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을 그 사저로 그 개인 집으로 방문합니다. 한국 전쟁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상인할 도리를 갖춘 거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또 재미난 것이 국빈으로 초대된 그 간분이 아주 예외적으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미국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뭘 공격했냐면은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데 당신들이 전쟁을 중간에 어물쩍 매듭져서 결국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고 말았지 우리는 통일을 못 이뤘지 않느냐. 우리가 원할 때 당신들이 뒷받침해주고 휴전을 안 했으면은 백두산까지 다 통일이 됐었는데 당신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 공산국을 때려부셔야 되고 만주 어디 뭐 이런 데 공격해서 중공 그때는 레디 차이나라고 불렀어요. 중공을 포격하고 소련을 포격하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 손보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들은 크게 후회한다고 미국 정부를 크게 나무랐거든요. 그러니까 국빈이 와서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이 도와준 거에 대한 감사함은 물론 표했죠. 그거 하고 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 사저로 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뼈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보고 어저께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한 걸 저도 들었는데 각하의 그 해안, 그 깊은 지식 이런 것에 대해서 감탄했는데 그거는 다 우리 미국에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같은 좋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배운 덕택이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이 이거는 미국을 공격했지만 다 미국 덕으로 당신이 똑똑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제 서로 웃고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어떻든 아까 제가 병 주고 약 줬다고 마지막에 또 병 줬다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북진 통일을 하지도 않고 원자탄도 쓰지 않고 그렇게 원했는데 51년 4월 12일 날 메가더 장군을 트루먼 정부가 해임해가지고 결국 전쟁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냥 끝나서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흘러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루먼을 보고 병을 줬다가 약을 주고 다시 병을 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트루먼은 이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그렇고 후에 퇴임에서도 많은 일화를 남겼는데요. 어떤 일화를 남겼냐면 우선 그 사람은 대학은 안 다녔지만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 세계에서 가장 책이 많이 있는 도서관은 미 의회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뭐 1000만 권이 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 국회의원 중에 누가 책을 가장 많이 빌려봤는가. 트루먼은 딱 10년간 상원의원 했는데 미국은 40년 믿거나 말거나 50년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스트레이트로 연달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직까지 트루만을 깬 사람이 없어요. 트루만이 가장 많은 책을 빌려본 사람으로 돼서 아주 부지런하고 박학 다식한 사람인데, 이제 이 양반이 일기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걸 한두 번에 가면 소개하면서 마치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역사 얘기다. 그러니까 다 사람의 행동 패턴이라고 그럴까, 이 습관은 비슷해가지고 몇백 년 전이나 몇천 년 전이나 그 역사책을 뒤져보면은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모르는 역사 얘기다 하는 거 있고, 또 하나 이 양반은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또 이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그러니까 대통령 책상 위에다 써놓고 책임은 여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항상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 내가 지니까 너희들이 헐토리만 하고 결단은 내가 내리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것이 훗날 미국 대통령들 되는 미국 공무원사의 하나의 귀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책상에서 책임은 머문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한국 전쟁 당시 인연을 맺었던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